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 잠깐 복습하고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어 원자 모형에 의하면 이렇게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들이 이렇게 불연속적인 궤도를 돌고 있다. 불연속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중간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중간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특정 궤도에만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특정 궤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뭘 방출한다? 스펙트럼을 방출하고 혹은 스펙트럼을 흡수하게 된다.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게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냐면은 에너지는 n제곱분의 마이너스 19.6 일렉트로닉 볼트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자, 그리고 각각의 궤도마다 자, 1번 궤도는 마이너스 19.6 일렉트로닉 볼트, 그리고 2번 궤도는 1 대입한 마이너스 4분의 19.6 일렉트로닉 볼트니까 약 4.9 일렉트로닉 볼트 마이너스 이 3도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나오겠죠. n에다가 3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차이값만큼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을 내보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지냐, 빛의 에너지는 HF라고 나타내진다고 했어요. 즉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이때 방출된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이 진동수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진동수가 커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까지 봤냐면 빨간색부터 무슨 색까지? 자, 보라색까지.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 사이에 있는 색깔들,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들이 각기 다른 파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고요. 빨간색은 얘가 굉장히 이렇게 멀고 파장이 길고, 보라색은 파장이 짧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즉 파장은 빨간색이 더 크고 보라색은 더 작다고 했어요. 자, 반면에 뭐는 진동수는 어떻다 그랬죠? 진동수는 반대라 그랬죠? 진동수는 보라색이 크고 빨간색이 작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어떤 애가 커요? 자,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의 에너지가 작다고 했어요. 보라색의 에너지가 크고요. 그래서 우리 막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보라색 바깥에 있는 애를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하고 빨간색 밖에 있는 애를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 자외선에 해당하는 애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우리 몸의 피부에 치명적이다. 우리 피부의 세포를 공격한다. 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오늘 풀 문제는 어떤 문제부터지?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물리학 1 모의고사 문제를 갖고 왔고요. 뒤쪽에는 참고로 작년 수능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문제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졌냐면요. 수소 기체 방전관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 자, 여기는 지금 빛을 방출하는 거고요. 그 방출될 때 스펙트럼이 이렇게 A처럼 나타났대요. 자, 그리고 B에서는 X를 통과한, 이 저온의 기체 X를 통과한 빛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럼 여기 A에서 그런 거 의문 가질 수 있어요. 자, 이 회색 부분이 빛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이 하얀색 부분이 빛이 오는 걸까요? 하얀색 부분일까? 회색 부분일까? 자, 여기 문제가 사실 애매하게 나왔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 의도한 거는 수소 기체 방전관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수소에서 기체가 나오잖아요. 자, 즉 무슨 말이냐? 이게 인위적으로 전기에 이 수소 기체에 전압을 걸어줘서
전자들을 들뜬 상태, 즉 2번 궤도, 3번 궤도, 4번 궤도로 뛰어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높은 궤도에 뛰어오른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얘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뭘 내보낸다? 이 과정에서 빛을 내보낸다. 자, 그럼 이 빛들은 연속된 형태일까요? 연속된 형태가 될 수가 없죠. 왜? 이 궤도 차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이때 얘네가 방출할 수 있는 빛의 스펙트럼도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파장에 해당하는 빛만 방출하게 된 거죠. 즉, 얘는 선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연속적이지가 않죠. 자, 즉 A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틀린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 X. 자, X라고 하는 기체를 지나간 빛. 자, 여기선 또 뭘 봐야 되냐? 고온의 광원이라고 했는데요.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 혹은 우리 백열등. 백열등이 맞나? 형광등. 맞아. 백열등. 백열등. 혹은 여러분 집에 요즘 간접 조명 이렇게 유행하잖아요. 그 전구라고 부르는 것들. 얘네들은 온도를 이용해서 빛을 방출하는데요. 얘네는 연속 스펙트럼으로 빛을 방출합니다. 연속 스펙트럼으로 빛을 방출합니다. 근데 X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흡수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요. 여기 똑같이 보호 원자 궤도로 설명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저온이라는 말은, 저온의 기체라는 말은 얘네가 거의 대부분 바닥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바닥 상태에 있는데, 자, 여기에 스펙트럼,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스펙트럼만 얘네가 먹고 뛰어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스펙트럼이 있어요. 짧은 빛부터 파장이 짧은 빛부터 파장이 긴 빛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뭐만 먹는다? 이 바닥 상태의 전자들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이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의 빛만 얘네가 흡수를 해간다는 거죠. 얘네들의 에너지 차이에 의해 흡수해 간 애들이 여기 검게 나오는 애들인 거죠. 이 얘들을 흡수하게 된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요. 이건 맞는 거네요. 일단 특정 파장의 빛만 흡수한다.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 검은색 부분만 흡수를 한 거고요. 자, X의 구성 성분에는 수소가 포함된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A가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이었잖아요. A가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이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지우고 깔끔하게 하고. 자, 우리 뭐라고 했었냐면요. 자, 이 원자의 그 전자가 도는 궤도에 따라서 얘네들의 에너지가 정해진다고 했고요. 이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흡수하거나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된다? 올라갈 때는 얘가 흡수를 하게 되고, 얘네가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방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같은 궤도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면은 이때 나오는 빛과 이때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어떻다? 같다,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뛰려고 해도 얘랑 같은 파장의 빛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즉, 그 무슨 말이냐? 여기서 A가 방출한 빛의 파장, 즉 얘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방출한 애들을 여기서 그대로 흡수가 됐죠.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흡수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B라고 하는 이 스펙트럼을 보면은 X라고 하는 기체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걸 바로는 이 X에 적어도 뭐는 포함되어 있다? 수소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수소에서 나온 스펙트럼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 이해 갔나요? 자, 혹시 이해 안 가면은 영상 보고 질문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것도 통합과학 문제 아니지, 통합과학이 아니지. 3월 모의고사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자, 좋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림은 XY에서 나온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천체 X에서 혹은 천체 Y에서 빛이 오는 겁니다. 자, A는 연속 스펙트럼, 연속적이죠. 중간에 끊기지 않고. B는 선 스펙트럼, B는 이 선만 빛나네요. 선만. 자, X는 특정 파장의 빛만 방출한다. 자, 연속 스펙트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파장의 빛만 방출한다는 말이죠. 모든 파장의 빛을 다 방출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양. 자, 태양 빛의 스펙트럼은 B와 같다. 태양 빛의 스펙트럼은 B와 같다. 아니죠. 태양이 X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 이거 마찬가지죠. 아까 했던 얘기죠. 자, B를 분석하면 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 뭘 알 수 있다? Y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다. 아까처럼 수소였으면은 한 4줄 정도 나올 테고, 뭐 거기다가 또 뭐 헬륨이 또 있다. 그럼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특정 파장의 빛이 또 나올 테고, 요걸 분석해서 얘네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3번. 자, 이제부터 물리학 한 6월 모의고사부터 일 거예요. 6월 모의고사부터라는 거는 뭐라 해야 되지? 6월 모의고사부터란 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제 엊그제 그러니까 지난 한 3, 4시 동안 배운 내용을 반영한 문제란 거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성이다. 맞고. 이 문제를 안 읽었네요. 양자수. 자, 여기 양자수라고 하는 거는 그 궤도의 위치를 말하는데요. 가장 낮은데, 원자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궤도를 1번 궤도, 그 다음 먼 궤도를 2번 궤도, 그 다음 먼 궤도 몇 번 궤도겠어요? 3번 궤도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집니다. 자,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자가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구속되어 있을 수 있겠죠. 자, 전자가 N1에서 N2인 궤도로 전이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N1에서 N2로 올라갈 때. 자, 올라가려면 어때요?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방출하지 않죠. 생각보다 쉽죠? 자, 좋습니다. 한번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그림 가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BC를 나타낸 것으로 AB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각각 F1, F2, F3이다. 자,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긴 글 안 읽으려고 하죠. 이거 사실 보면은 별로 안 어려운 문제인데 길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포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천천히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어 수소 원자 모형 뭔지 알죠? 자,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불연속적인 궤도를 돌고 있는 모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수를 가운데를 1, 그 다음 먼 궤도를 2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보어 원자 모형이라고 했죠. 자, 이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자,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1번 궤도에서는 에너지가 낮고 2번 궤도에서는 그만큼 높고 3번 궤도는 그 다음 높고, 우리 이거 식으로도 알죠? 어떻게 알아요? E는 N제곱분의 마이너스 19.6 일렉트로닉 볼트. 그러니까 자, 잠깐 끊겼는데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n이 1일 때, 그러니까 양자수가 1일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9.6 일렉트로닉 볼트, 주양자수가 2일 때는 마이너스 4.9 일렉트로닉 볼트. 대입하면 됩니다. 그냥 쭉쭉쭉쭉쭉 해서 점차 줄어드는데 그 간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줄어들 때 1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갈 때는 약 15 일렉트로닉 볼트만큼 떨어졌죠. 근데 하지만 2번 궤도에서 3번 궤도로 갈 때는 계산을 해볼까요? 3번 궤도는 약 2 일렉트로닉 볼트 정도 되거든요. 즉, 한 3 일렉트로닉 볼트 정도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4번 궤도는 어떻게 되냐? 4번 궤도는 선생님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약 1.
한 3 일렉트로닉 볼트 정도 되네요. 즉 0.7 일렉트로닉 볼트 그만큼 떨어지고 5번 궤도로 가면 더 어떻게 되겠어요? 5번 궤도로 가면은 25분의 19.6이니까 한 0.7 0.75 정도, 0.8 정도 되네요. 0.8 일렉트로닉 볼트가 되고, 그러니까 0.5 일렉트로닉 볼트가 떨어진 거죠. 즉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떨어지는 간격이 점차 좁아진다는 거죠. 그걸 나타낸 게 이 에너지 준위, 왼쪽 그래프에서 에너지 준위인데요. 1번 궤도로 2번 궤도로 갈 때는 간격이 넓고, 2번에서 3번 궤도는 간격이 좀 좁아지고, 3번에서 4번 궤도는 더 좁아지고, 이런 간격 차이를 여러분이 관찰할 수가 있죠. 자, 이걸 바탕으로 요 파장을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는데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A, B, C. 자, A 같은 경우는 3번 궤도에서 2번 궤도, B 같은 경우는 4번 궤도에서 2번 궤도, C 같은 경우는 2번 궤도에서 1번 궤도 떨어질 때고, 각각의 경우에 빛의 진동수가 F1, F2, F3래요. A에서 F1, B에서 F2, C에서 F3. 자,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A, B에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자, A, B를 나타낸 게 P와 Q래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왜 하필 A, B냐?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자, 가시광선이 나타나는 경우, 자, 수소 전자가 궤도가 바뀔 때 가시광선이 방출되는 경우가 언제라 그랬죠? 주양자 수가 2인 궤도로 떨어질 때, 자, 3번 궤도에서 2번 궤도, 4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떨어질 때 가시광선이 나온다고 했고요. 자, 그때 각각 어떤 파장이 나오냐? 자, 가장 낮은 에너지 차이가 3번에서 2번 궤도일 테고, 자, 4번에서 2번 궤도는 에너지 차이가 어때요? 더 크겠죠? 자, 그리고 5번에서 2번 궤도는 더 에너지가 더 크겠죠? 자, 그러면은 궤도 차이가 생길수록, 즉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자, 에너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커지게 된다는 거죠. 자, 진동수가 커진다는 말은 파장이 어떻게 된단 말이다? 파장이 짧아진다는 말이고요. 자, 즉 여기서 P가 에너지가 더 어떨까요?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죠. 뭐보다? Q보다. Q의 에너지보다 P의 에너지가 더 크다. 자, 그러면은 A, B 중에 어떤 게 P겠어요? 에너지 차이가 큰 B가 P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차이가 작은 A가 Q가 되는 거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P에서 A에 나타난 P는 A에 의해 나타난 스펙트럼이다. 자, P는 뭐에 의해 나타난 거라고요? B에 의해. 자, 뭘로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 파장을 통해서 진동수를 우리가 유추해야 되고요. 이 진동수가 뭐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 양자수 차이에 의한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빛의 진동수가 나타난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P가 Q보다 크다. 아까 거보다 쉽네요. 자, P와 Q 어떤 게 에너지가 크다고요? P가 크다고요. P의 에너지가 크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맞고요. 자, 그 다음 전자가 3번 궤도에서 1번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F1 플러스 F3이다. 자, 지금 3번 궤도에서 1번 궤도로. 자,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냐면 에너지는 HF라고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3번 에너지에서 1번 에너지를 빼게 되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3번에서 2번 뺀 거 더하기 2번에서 1번 뺀 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즉 3번에서 2번 어차피 이게 빼기 더하기니까 상쇄될 거 아니에요. 3번에서 2번 뺀 거는 뭐예요? 이 에너지 차이가 나타내는 게 HF1이 될 테고. 자, 이거 지우고 깨끗하게 하고 합시다. 자, 3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떨어진 게 3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떨어진 게 HF1이 될 테고, 그리고 어디 갔지? 요거 2번에서 1번 궤도로 떨어질 때 진동수가 얼마라고요? F3이라고요. 그러니까 HF3이죠.
자, 요거는 단순 계산으로도 되겠죠? 어떻게 돼요? H 가로 열고 F1 더하기 F2. 자, 즉 F1 더하기 F3죠. F3. 자, 무슨 말이냐? 자, 요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3번 궤도에서 1번 궤도로 떨어질 때 진동수는 F1 더하기 F3다 라는 식이 성립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다 비슷해요. 한두 번 정도 끈기 있게 풀어보면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풀만할 겁니다.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보어 수소 원자 모형에서 1번 상태에 있는 전자가 FA인 빛을 흡수하여 3번 궤도로 전이한 후, 자, 여기 에너지가 올라간 거죠. 에너지 주니까 1번 궤도에서 3번 궤도로 올라간 겁니다. 대략적으로 나타내면 뭐 요런 식으로 되겠네요. 1번 궤도로 3번 궤도로 올라갈 때 뭘 받았다고요? FA를 받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전이하면서 뭘 방출했다? 3번 궤도로에서 2번 궤도로 가면서 FB를 방출했다 라는 겁니다. FB를 방출했다. 자, 한번 봅시다. 수소 원자 내의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연속적이지 않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전자가 이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즉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다. 자, 진동수는 어떤 게 클까요? 자, FA와 FB.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에너지가 HF로 나타낸다는 것을 이용하면 되죠. 자, 즉 여기 H를 곱해도 똑같잖아요. 자, 근데 에너지가 어떤 게 커요? 자, 1번 궤도에서 3번 궤도로 갈 때, 자, 그리고 3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내려올 때 에너지 차이를 보면은 그쵸. 3번 궤도에서 1번 궤도까지가 더 에너지가 크겠죠. 자, 즉 6을 통해서 진동수는 FA가 FB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자, 진동수가 2인 상태의 전자가 1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FA-FB. 자, 그러니까 요게 이 진동수가 단순히 덧셈 뺄셈이 되느냐, 덧셈 뺄셈이 되느냐. 아까 문제도 비슷한데요. 요게 가능하냐는 걸 물어보는 건데요. 결국 우리 에너지 차이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2번 궤도에서 1번 궤도로 떨어질 때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 요거 F3을 이용하면 되겠죠? 요거 식을 바꾸면은, 어떻게 바꿀까? 2, 3 마이너스, 잠깐만, 다시. 자, 요렇게 써볼게요. 2, 3 마이너스 2, 2. 그리고,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하면 똑같아지나? 잠깐만, 그쵸? 이렇게 해야 똑같아지죠? 자, 요거랑 똑같다는 말인데요. 즉 이게 우리가 하나만 알아보고 갈게요. 이게 진동수도 단순히 더하고 빼고가 가능한가? 자, 요거를 보면은 자, E3-E2. 자, 요거는 뭐죠? E3, 3번 궤도에서 2번 궤도 FB죠? 정확히 말하면 HFB가 될 테고요. 자, E3-E1 이건 뭐예요? HFA죠. 자, 그러니까 요게 단순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부러 절대값을 씌워줬죠? 자, 우리가 뭐만 알아보자? 크기만 알아보자는 거죠. 크기만. 자,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 무시하고 크기만 봤을 때 단순히 이 진동수 FA와 FB의 진동수 차이를 빼줌으로써 이때 떨어질 때 진동수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때 떨어질 때는 뭐다? FA-FB가 되겠죠. 항상 이렇게 성립하는 건 아닌데 이 경우의 진동수는 성립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건 달라요. 파장도 그럼 빼면 되냐? 파장도 마찬가지냐? 요거는 달라요. 요거 나중에 문제 나오면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파장은 이렇게 단순히 빼면 안 됩니다. 진동수는 이렇게 빼도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답은 몇 번이에요? 이거 맞는 설명인 거죠? 기억 디귿이 됩니다. 요게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2021 수능 문제 이게 맞나? 요건가? 둘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쨌든 수능 문제인데요. 자 A부터 D까지의 전이 상태를 나타낸 거고요. 자, 여기 항상 볼 때 양자수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바닥 상태를 양자수가 1일 때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여기 문제를 꼼꼼히 봐야 되는 게 여기서는 양자수가 2부터 시작하죠. 양자수가 2, 3, 4, 5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 2번 궤도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빛이 뭐라는 거죠? 2번 궤도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빛이 이때 나타나는 빛이 가시광선이란 거죠. 자, 복습 삼아서 그러면은 1번 궤도로 떨어질 땐 뭐라고 했죠? 1번 궤도로 떨어질 땐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자외선이 나온다고 했죠. 자, 3번 궤도로 떨어질 땐 뭐가 나온다고 했죠? 3번 궤도로 떨어질 때는 적외선이 나온다고 했죠. 수소 같은 경우는 2번 궤도로 떨어질 때만 가시광선이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A와 D의 전위를 나타낸 거고요. 그림 나는 BCD 같은 경우만 그래프에 나타낸 겁니다. 참고로 BCD 다 어디 궤도로 떨어져요? 2번 궤도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가시광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가시광선이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파장이 증가한대요. 자, 파장이 증가한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감소하고요. 색깔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장이 제일 긴 가시광선 뭐였죠? 빨간색. 파장이 제일 짧은 가시광선이 보라색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에너지 차이를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보라색, 빨간색 어떤 게 에너지가 크죠? 요거까지 아예 써놓고 시작을 해야겠죠. 자, 어떤 게 에너지가 가장 크다고 했냐면 진동수가 큰 보라색이 가장 에너지도 크다고 했습니다. 왜? 에너지는 HF의 꼴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가장 작다. 자, 그러면은 이 BCD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 가장 큰 애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BCD 중에 가장 에너지가 작은 애가 누구예요? B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니은이 B. 그 다음 에너지가 작은 C가 기억. 그리고 에너지가 가장 큰 D가 요 맨 왼쪽에 있는 선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A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1.51 일렉트로닉 볼트이다. 자, 이거 그냥 보면 되죠. 자, A에서 흡수되는 광자. 자, A는 1.51 일렉트로닉 볼트에서 뭐가 됐어요? 0.54 일렉트로닉 볼트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차이값만큼 에너지를 얻었겠죠. 그 차이값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빼면 되죠. 그러면은 약 0.97 일렉트로닉 볼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했겠네요. 그러니까 틀린 설명이 될 테고요.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자, 진동수. 자, C랑 B랑 에너지가 어떤 게 크죠? 자, C가 에너지가 크죠? 자, 에너지가 클수록 진동수가 어떻다? 크다.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네요. 자, 니은은 뭔 소리야? 니은은 D에 의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자, 이거 이미 했죠? 니은은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B에 의해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죠.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BCD의 에너지 차이를 여기서 받고 그 에너지가 스펙트럼으로 나타낼 때 진동수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한번 봤었죠.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여러분 문제에
선생님이 뽑아서 주긴 할 텐데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문제를 한번 복습해 보기 바랄게요. 여기 문제들 지금 있잖아요. 요거 캡처해서 한번 집에서 직접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10번 풀어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보는 게 훨씬 공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수능 문제가 어떤 거였지? 기억이 안 나네. 요거 맞을 거예요. 이거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근데 수능 문제도 풀만하죠? 요 기억 틀리고. 자, 오늘 영상 30분 정도 됐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문제 풀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들어와서 질문 남기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